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엉뚱하게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에 그 금융권의 CD금리가 담합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CD가 뭐냐, CD금리가 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조사를 벌이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서로 짜고 CD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만일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CD금리가 뭐고, CD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CD금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D금리를 알려면 먼저 CD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CD라는 거는 약자인데 Certificate of Deposit,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CD는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인데 마치 일반 채권처럼 증권회사를 통해서 만기 이전에 언제라도 사고 팔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금융상품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래 그러려냐 하는데, 금융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는 게 만기까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만기까지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높은 게 정기예금입니다. 근데 만기 전에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문을 이제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기업의 자금부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느 날 회사에 일시적인 여유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얼마 안 있어서 거래처로 송금을 해야 될 돈인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 돈을 회사 두꺼운 금고 속에 넣어두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금부장인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은행에 갔는데 예금이 딱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정기예금,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요구불 예금, 즉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 그러면 여러분은 참 입맛을 다시게 되는 게,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좋긴 한데 이자율이 거의 없죠. 정기예금은 이자율은 높긴 한데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금부장인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요구불 예금하고 정기예금의 장점을 둘을 동시에 가져서 이자율은 제법 짭짤하게 높으면서도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되는 그런 상품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CD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CD라는 말이 아까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기예금의 성격을 가지면서 증서의 형태로 발행이 돼서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격은 왜 정기예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증서 형태를 어떻게 발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통장하고 이거 다른 겁니다. 통장하고. 증서 형태로 발행이 돼서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CD는 은행 입장에 봐서도 편리한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져서 CD 보유자가 계속 바뀌어도 보통 만기가 3개월인데 만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은행은 돈을 내주지 않아도 되니까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만한 상품이 없다는 거죠. 요구불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긴 한데 만기가 길지 않으니까 이자 부담이 이렇게 크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CD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
CD금리라는 거는 CD가 발행돼서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이 CD라는 증서의 거래 가격인 거죠. 그래서 CD의 발행은 은행이 하는데 시장에서의 CD 거래는 증권회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CD 금리는 물건의 가격처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CD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CD의 금리는 내려가고 CD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CD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요하고 금리 하락, 그 다음에 수요하고 금리 상승 이해 가시는 거죠? 공급하고. 자, 그렇다면 CD 금리는 왜 중요할까? 자, 은행에서 대출 금리라든가 어떤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할 때 그 기준으로 CD 금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CD 금리를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된 여러 개의 CD 금리를 평균해서 결정합니다. CD 거래를 증권회사에서 거래한다 그랬죠. 그래서 CD 거래를 중개하는 10개의 증권사가 매일 CD 유통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금리하고 제일 낮은 금리를 하나씩 빼고 나머지 8개의 평균값이 그 다음날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는 이런 과정에서 그 증권사들, 금융회사들 간의 담합이 이루어져서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되는 CD의 유통금리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하고 다르게 보고되는 게 아니냐. 그럼 결국 대출금리의 기준이 이제 CD금리인데 이 CD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게 됐으니까 대출금리도 그거에 따라서 부당하게 높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CD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대출을 받을 때 생각해 보면 확연합니다. 가게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매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금리 대출이 있고 하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있어요. 대출을 받을 때 미리 금리가 정해진 대로 정해진 이자만 내는 거 이제 고정금리 대출이고 시장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따라서 대출이자가 많고 줄어들게 되면 변동금리 대출이죠. 근데 이 변동금리를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CD금리에 연동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 규모가 한 약 1000조가 좀 넘는데 이 중에서 한 73%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CD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3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CD금리가 오르면 CD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굉장히 많은 가정과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또 CD금리는 그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자율과 관련된 파생상품의 경우에 CD금리가 변동금리의 지표로서 대부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말 현재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거래잔액 기준으로 4,600조가 넘습니다. 이 4,600조라는 돈이 CD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CD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CD금리하고 비슷한 금리 지표가 어떤 게 또 있을까? CD금리 말고도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 역할하는 금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코픽스가 있고요. 코리보도 있고, 통화안정유권 금리라든가 금융채 금리 같은 게 있습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한 이자율을 평균해서 산출하는, 결국 자금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합니다. 국내 9개 은행의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산출이 되는 거죠. 최근에 CD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좀
나오니까 그 CD 금리 대신에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콜리버는 그럼 뭐냐? 콜리버는 은행끼리 자금거래 시장에서 적용하는 단기 기준금리입니다. 즉 외국에서 보면 리보라는 게 런던 인터뱅크 이런 게 있는데 리보라는 금리의 한국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CD 금리에 비하면은 사용이 별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통화안정증권 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 즉 통화안정증권인데 이 통화안정증권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 통화안정증권 금리입니다. 금융채 금리는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CD 금리 이외의 금리 지표들은 CD 금리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게 또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CD가 뭔지, 그리고 CD 금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